김대호TV의 헌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가처분을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1번 헌법재판 절차에서 행해지는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가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정의 가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권한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3번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은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1번 헌법재판 절차에서 행해지는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가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정의 가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권한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3번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자, 다음은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헌법재판 절차에서 행해지는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4번 법령의 유언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가처분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나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 임시 해제 청구의 소가 인용되었고, 인신보호 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 불해부 결정 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이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허가에 관한 임시주의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자, 헌법재판소 판결은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피청구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 청구의 소는 2014년 5월 19일자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긴급한 필요로 인정된다로 가야 됩니다.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헌법재판 절차에서 행해지는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법령의 유언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가처분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나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애국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 임시해제 청구의 소가 인용되었고, 인신보호 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 불해부 결정 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이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허가에 관한 임시주의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손해를 방지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심각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 청구의 소는 2014년 5월 19일자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손해를 방지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문제 1번. 헌법재판 절차에서 행해지는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